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AI 애널리틱 팀 서효경 그룹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의 곽재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 이에 따른 AI 플랫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희 기관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서 언급된 그런 솔루션들을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전산업을 집중으로 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효경 그룹장님께서 세션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데이터 생성 규모가 2019년도 44제타바이트에서 25년도 180제타바이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IoT 디바이스에서 90제타바이트 이상이 발생할 거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체 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들도 전략적으로 자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나 생산 설비와 같은 유형 자산에서 인적 자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AI 기술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RPA를 활용한 자동화, 데이터를 AI 기술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질문들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 관련 과제를 진행할 때 고객들께서 주로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했을 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인력들이 정말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도입한 분석 플랫폼이나 분석 모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주요한 고객들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려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떠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데이터의 품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인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된 결과나 모형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기업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문화를 결정짓는 경영진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활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기업의 레디네스입니다. 말씀드린 데이터의 보유 여부나 품질,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정도, 분석 인력들의 수준이나 그 인력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수준들이 낮으면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 분석 인력들을 내재화하거나 분석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향후에는 ROI에 따라서 플랫폼이나 전문가들을 선택적으로 아웃소싱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분석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Analytics as a Service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나 요청에 따라서 SDS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제공하는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을 판매 이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이 직접 분석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가 분석 플랫폼과 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브라이틱스 AI 플랫폼 바탕으로 해서 SDS의 분석 전문가분들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과 분석 모델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인력들에 대한 양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브라이틱스 AI가 통합 AI 플랫폼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브라이틱스 AI의 커버리지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듈과 이걸 바탕으로 한 파스, 사스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용이하게 분석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분석 전문가와도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브라이틱스 AI는 국내에서는 GS 1등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글로벌리 포레스트 웨이브라고 하는 곳에 등재가 확정이 되어서 올해 9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CIO 100 어워드라는 곳에서는 브라이틱스 AI를 활용한 과제들이 5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틱스 AI는 다양한 큰 포지션이 있는데 첫 번째 브라이틱스 DP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변환,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요. 아파치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저장소인 브라이틱스 데이터 허브가 있습니다. 분석의 모듈인 ML, 머신러닝과 DL, 딥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스튜디오가 제공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상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어서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전문 데이터 분석가용으로 개인화 환경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와 스탠다드 상용 제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데이터 분석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제도, 기술 환경이 변화가 있고요. 특히 고객의 환경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쌓여지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실시간 분석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환경 측면으로는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라서 데이터를 유통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관련된 과제들도 향후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 측면으로는 분석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고객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석 플랫폼과 분석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개인화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SDS가 국내 금융사 대상으로 해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프로젝트를 향후에는 이렇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가 업종별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금융, 의료, 제조, EPC 등 저희 SDS가 보유한 업종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맞춤형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의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 병원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여 데이터 유통과 거래의 과제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자회사인 에스코어와 관련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이나 기업이 본인들이 플랫폼이나 분석 인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만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SDS에서는 이미 산업 군별로 많이 확보된 분석 모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해서 고객에게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례입니다. 두 가지인데 구매 예측 모델과 거래선 재무 건전성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매 가능한 고객군들을 도출하는 분석이 구매 확률 예측이고요. 재무 건전성 예측의 경우는 내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래선의 채권 횟수, 건전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들을 고객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분석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 역량을 가진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SDS에서는 자체적으로 2,000명 이상의 분석 전문가를 올해 말까지 양성할 것이고요. 이미 양성된 인력들을 프로젝트나 분석에 활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DS 자체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이나 인정 제도를 외부 일반 기업이나 기관, 학교 등으로 오픈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DS라는 인증 제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삼성 SDS와 멀티캠퍼스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DS 인증 제도는 머신러닝, 통계 분석 같은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경험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 단계별로 응시하여 그 등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활성화는 매년 SDS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브라이틱스 아카데미입니다. 7개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머신러닝 강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대학원과 공동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틱스 스포츠스의 경우에는 분석에 관심 있는 15개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습 기회나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AI를 포함한 SDS의 주요 솔루션들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트라이얼 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입을 하신 후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300개 이상의 시나리오나 유저 케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포탈이 있고 여기서 실제 브라이틱스를 설치하여서 따라 하시면서 분석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브라이틱스 TV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서 브라이틱스 사용법과 사례들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분석 활용 사례에 대해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브라이틱스 AI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까지 포함하고요. 대학까지 참여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EA 사례를 곽재근 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앞 세션에 이어서 가전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은 1976년에 설립돼서 국내의 전자 IT 산업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그런 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가전 빅데이터 공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전산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산업은 실제 전자산업 안에 있는데요. 크게 전자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기, 휴대폰, 앞서 언급했던 가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 사례에서 되게 중요할 텐데요.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특징일 텐데 실제 가전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은 통계상으로 1,500개 정도 기업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산액 또는 수출 구조 관점에서 보면 상위 5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생태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례에서 왜 가전이 데이터하고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몇몇 사례를 통해서 가전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사실상 가전 중에서 B2B 가전인데요. 독일에 있는 기업입니다. 빈트할터라고 하는 B2B 시장에 식기세척기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독일에서 20% 이상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실제 작년에 IoT 식기세척기를 만들어내면서 실제 그 식기세척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페이퍼워시라고 하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세요. 이걸 이제 모토로 해서 그동안의 제품 판매 방식을 완전히 혁신한 그런 사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좀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 가전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실제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하나의 가전들이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또 에너지의 패턴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량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 대비 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발라는 미국 기업인데요. 실제 재미있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가전이 식재료하고 유통하는 부분을 연결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븐이
식재료 서비스로 들어온 반제품, 반조리 식품을 스마트 오븐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요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업종 간의 융합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 플랫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구축 배경인데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전자산업의 생태계 안에서도 가전산업의 비중이나 분포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 기관은 기업들한테 어떠한 대안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어떠한 옵션 플랜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사실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한테 이 플랫폼은 향후에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플랜 A가 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플랜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저희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은 물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정부가 펀딩을 해서 시작했지만 이 사업은 실제 정부 사업과 함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코어로 해서 실제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는 그것을 데이터 환류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숙제이면서 도전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실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목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인데, 가운데 장표에 있는 부분처럼 플랫폼 자체는 실제 기업의 혁신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그 다음에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행 환경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 실행 환경은 실제 플랫폼에 대한 모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서비스해 주기 위한 지원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따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IoT, 그 다음에 분석, 또 웹 모바일, 분석 환경을 포탈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넥팅 서비스들을 실행 환경에 담고 있고 그것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플랫폼은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삼성 SDS에 검증된 상용 솔루션인 Practice AI가 도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에 저희 사업이 시작됐을 때 28개사가 이 사업에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배 이상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안에서는 중견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들도 있고 스타트 기업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런 부분의 에코가 확장된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기업들을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고민인데요.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수준만큼 지원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트레이닝 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프라나 인적 자원들이 사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준별로 맞춤별로 요건을 분석을 해서 수요기업의 요건 분석부터 시제품 개발 및 제품화 단계까지 맞춤식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증이 되고 그게 효과적으로 업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주방 가전에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방 가전에서 중요한 것은 요리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용자의 어떤 성향이나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즉, 타겟 고객들에 대한 패턴을 저희가 특징화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고요. 또 맞춤형 어떤 식자재 유통 서비스와 함께 그런 재료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방 가전이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들도 가능할 텐데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영상은 실 데이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업들한테 시사할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7개의 레시피를 가지고 특징화를 했고 연령별로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실제 시계열별로 계절별, 연령별, 사용자 특징과 요리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최초의 분석 모델을 기획할 때 되게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데이터의 구축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앞으로 이런 모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언급됐던 샘플 사례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겁니다. 프랙티컬하게 실제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전제조자들 대부분 콜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VOC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C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기업들의 혁신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시된 사례는 콜센터에서 오는 제품별 또는 유통 채널별 데이터를 한 해에 거쳐서 지금 수집된 35만 건을 분석한 건데 실제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VOC의 유형들이 170개 이상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특징화해서 분류 모델로 만들어서 6개로 저희가 분류를 정리하고 실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예측과 검증을 하기 위한 실제 디시전 트리를 통한 검증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유효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기존의 복잡한 이런 데이터 처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단순화 표준화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VOC를 처리하는 연계 부서에 대한 부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의 사례, 또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방법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례 몇 가지와 저희 담다 플랫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 담다 플랫폼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업들과 함께 그로우 투게더라고 하는 같이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담다 플랫폼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AI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가전사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모든 기회는 열려 있고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저희 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